기말 대비 중간에는요. 주어진 내부 지문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내부 지문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주어진 내부 지문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하고 그 뒤에 워크북 숙제를 제가 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학원에 도착했을 때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러한 지문에 대해서 단어,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이 지문이 특히 어떤 문장 삽입 유형으로 바꿔내기 적합하다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변형을 한 그러한 리뷰 테스트를 치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세 번의 시험을, 세 번은 아니죠.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치르니까 두 번의 시험을 학원에서 정말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시험 대비 중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방학 때가 킥이에요. 방학 때 우리는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잖아요. 한 번은 어법, 한 번은 모의고사, 한 번은 어법, 한 번은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지문을 굉장히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게 다른 학교랑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1등급, 모의고사 4등급인 친구들이 많아요. 대성고등학교는 완전 반대죠. 대성고등학교는 학교 내신 4등급인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1등급 혹은 2등급을 찍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의 구성이 수능 유형과 똑같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고자 하는 유형을 보면서 모두 다 학원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 개인적으로도 모두 다 이렇게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훈련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여름방학 한번 지나고 나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쫄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대성은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요. 선생님 저 방학 때 수학 좀 하고 올게요. 선생님 저 방학 때 과학 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내신 시작할 때 다시 영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성고등학교는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은 이 외부 지문 30%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당일에는요. 전날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고 시험 후에는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당일 전날에는요.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풀립니다. 그 전날 직분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분날 몇 시에 시험 볼 거야. 그럼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야, 5시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랑 똑같이 시험 본대. 5시까지 막 집중하고 이제 5시에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나눠줘요. 인성이 어때서 동형 모의고사? 학교 평소에 시험보다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나눠줬었던? 되게 못 봤어요. 그죠? 좀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보다 당연히 조금 어려운 그런 그 난이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모의고사 몇 프로, 외부지문 몇 프로, 이제 출제되는 그러한 그 소스는 완전히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 시험 문제 폼이라던가, 글자체,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 이런 것들까지 다 맞춰서, 직분날에는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럼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역시나 본인의 취약점이 나옵니다. 나 동형 모의고사에서 어법을 다 틀렸다. 선생님 저 어법 문제 좀 뽑아주세요. 문sab이 다 틀렸다. 문sab이 어렵다. 선생님 저 문sab 문제를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가 또 뽑아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당일에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2학년 친구, 이제 시험 굉장히 못 본 친구한테, 영어 시험 진단표를 적으라고 했어요. 왜 틀렸니? 그랬더니, 거기다가, 1학년 친구들 수업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너무 배가 아파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됐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이 답지를 제출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막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험 대비 그 전략은 뭐야? 그래도 화장실을 미리 간다. 막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처럼 아이들한테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갔다 와야 돼.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 당일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좀 통제를 하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특히나 대성고등학교는 모든 과목 시험이 다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이 물론 돌아다녀요. 이거 다 인근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배포한 정답들입니다. 그 정답을 가지고 채점을 이렇게 해보면 뭐가 좋냐 이거야. 저의 그 입장에 있어서는 그냥 멘탈을 위해서 채점하지 마.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인근에 뭐 이땡땡 어학원에서 제공한 정답에서는 2개가 오답이 있었고 저기 무슨 땡땡 나무에서 제공한 그 정답에 있어서도 1개의 오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런 타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답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 멘탈을 이렇게 막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시험 끝나면 그 이후로 영어 시험 끝! 물론 제가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찍어준 친구에게 제가 아이스크림도 20개가 받아갔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빼고는 시험 후에 멘탈을 잘 관리하고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시간에 시험지 가지고 오면서 또 이제 이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대성고등학교 뭐 영어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